노화를 느리게 한다라는 이른바 저속 노화 열풍으로 이름을 알린 현직 의사 정희원 씨가 지난주에 연구원 동료였던 여성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내가 당했다라면서 고소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성분이 오히려 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맞고소를 하며 진실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나는 아직 20대다. 그리고 노화에 대해서 전혀 느끼는 바가 없는데 대체 왜 벌써부터 저속 노화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노력은 일찍부터 할수록 나에게 훨씬 큰 효과가 찾아옵니다. 즉 노화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봤을 때 더 이른 시기부터 저속 노화 식사법을 실천하시게 되시면 만성질환을 총체적으로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먼 미래 70대 이후에는 노쇠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거두실 수가 있는 거죠. 대한민국 빅5 병원 출신의 노년내과 의사이자 노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유명세를 얻은 덕에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에도 임명된 정희원 씨의 이 사생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권상희 평론가님, 다음이요. 정희원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를 꺼냈어요. 왜 그런 겁니까? A씨가 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안희정 전 지사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나는 되레 A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A씨 접근이 지난해 12월에 극단화됐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이 진료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.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상당량의 항우울제로 버티고 있었던, 그러니까 정희원 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 때 A씨가 극단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했고 본인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. 예. 그런데 A씨의 주장은 다릅니다. 본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거죠. 이 문제가 불륜관계도 아니고 전 연인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고 짚으면서 사용자가 본인 지위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A씨가 내고 있는 지속된 입장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안희정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라면서 저 A씨가 먼저 접근했다. 난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다라고 정희원 씨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 A씨 얘기는 정말 다르죠. 나에게 지속적으로 정희원 의사가 성적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. 거부하면 자르고 싶다라면서 압박했다. 전혀 다른 상황인데 A씨가 정 씨를 고소한 고소장에는 이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. 두 사람 대화 내용이래요. 정희원 씨의 얘기입니다. 유감이지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다. 두 얼굴. 이성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. 땡땡 땡땡땡을 배송 시도했는데 택배에서 전화 올 겁니다.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런 거 아닙니까? 땡땡땡 뭘 보냈나 봐요. 이게 뭡니까? 장목, 이 장갑 그리고 스타킹 같은 걸 지금 연구원인 A씨 자택으로 택배 배송한 정황도 관련 스타킹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. 이 내용도 고소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정희원 씨 측에 따르면 특정 물품을 보낸 건 A씨가 원해서였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정희원 씨가 애초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A씨가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본인은 스토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. 일단 뭐 지금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. 하지만 공개된 내용 자체는 상당히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희원 씨 이 평판에서는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스타킹을 집으로 보낸 건 전 연구원이 원해서였다. A씨가 원해서였다. 그러니까 그걸 보내는 건 맞다는 얘기죠. 그런 걸 여성의 집으로 보낸 게 맞다면 내가 스토킹을 당했다라는 그 주장은 좀 납득은 안 되긴 합니다. 그런데 정 씨가 A씨에게 보낸 게 또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이 긴 글요. 바로 소설 한 편이라고 하는데요. 권상희 평론가님. 보면은 희원이 마침내 웃음 섞인 한숨을 쉬었다. 희원 본인의 이름이 소설에 등장하나 봅니다.
정의원 씨의 이름도 등장하고요. A 씨의 이름도 등장한다라고 한 보도에서 나온 상황입니다. 이 정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지금 이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소설을 A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메시지에 정의원 씨 이름도 언급이 됐고 A 씨 이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급이 됐고요. 특정 도구와 함께 가학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A 씨 측에 따르면 본인과 자신을 등장시켰고 본인의 성적 취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글이라는 겁니다.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라고 A 씨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정의원 씨는 이게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. AI 기능을 써보라고 A 씨가 유도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AI로 작성을 한 건데 이게 전후 맥락 없이 지금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를 악마화하고 있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악마의 편집이 됐다라는 건 최 의원님. 그런데 보면 정의원 씨가 이 A 씨에게 보낸 소설이라는 거잖아요. AI가 썼다는 것이고.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? 요즘에 AI 도구를 쓸 때 검색 명령어를 넣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이 소설의 주인공은 뭐 희원이와 A로 해줘, 뭐 이렇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정의원 대표 주장은 이제 AI로 그렇게 해봐라.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해봐라라고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봤다는 거하고 실제 그걸 해서 그걸 이제 이 연구원한테 보냈다는 거하고는 또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. 네. 그런 걸 보면 정의원 대표의 주장을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AI로 만약에 그 연구원이 그렇게 써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본인이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자기 이름과 이 연구원 이름을 같이 넣어서 저렇게 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그 연구원한테 본인이 그 전하고 싶은 얘기를 그 소설 속에 담은 것 아니냐. 네. 이게 오히려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렇게 뭐 이것저것 그 하여튼 본인의 뭐 소설 뭐 그래갖고 소설에 본인과 그 연구원이 등장해가면서 하는 거는 그 어떤 본인이 인정했던 그런 사적인 관계 뭐 이런 거를 결정적으로 오히려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검찰이 그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. 지금 정의원 대표의 주장에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이 많이 있다.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예, 저희가 뭐 방송에서 저 소설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특정 도구 또 어떤 특정한 과학적 행위에 대한 묘사들이 담겨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정의원 씨는 이거 다 A 씨가 해보라고 해서 한 거다라는 겁니다. 정의원 씨, 그동안 A 씨와의 사적 교류는 있었다는 점 인정하긴 했습니다. 하지만 다소 황당한 입장도 덧붙였는데요. A 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예약한 숙박업소에 자신을 데려가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. A 씨가 먼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했다. 법적인 평가 들어보시죠. 제일 웃긴 문장이 어디냐면 숙박업소로 데려가요. 정 교수님이 나이는 만으로 41살, 키가 174에 71kg인 분을 의사에 반해서 데려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. 같이 간 거지. 숙박업소를 어떻게 데려가는 거야? 납치한 건가? 그리고 숙박업소에 데려가서 마사지를 해주겠다. 그러면은 정 교수님은 최소한 마사지를 내가 받으러 숙박업소를 가는구나라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.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안 짰어도 부정행위 된다고요.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란 말이에요. 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일리 있는 법률가로서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법원에서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, 이건 이제 민법 840조 1호에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. 이 부정행위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간통행위를 포함해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어떤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. 굉장히 광범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외유라든지 혹시나 연인 관계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지은 변호사가 지금 뭐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이혼 만약에 이제 뭐 상간자 소송이라든지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이제까지 판례로서 어느 정도 굳혀진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의원 교수 쪽에서 어떤 해명을 통해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부분을 상당히 인정받기 위해서 반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
정의원 씨, 저속노화 인기 힘입어서 1,000만 서울 시민의 건강을 또 관리하는 건강총괄관 지위도 맡고 있었는데 사표 냈고요. 서울시는 곧바로 사표를 또 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평론가님, 그 밖에도 또 광고도 많이 찍었잖아요. 광고 업체들도 또 손절을 하기 시작했어요. 지금 사실 정의원 씨와 협업한 이 식품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업체들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제품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까 지금 고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 식품업체 같은 경우는 즉석밥을 정의원 씨와 함께 협업해서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판매량이 1,000만 개를 돌파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. 편의점 역시 이 저속노화 간편식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내기도 했는데요. 지금 각 기업들 계약 해지 여부와 관련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어떤 뭐 브랜드의 이 보통 모델은 유명 연예인들이 맡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저속노화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정의원 씨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 제품들의 모델을 맡아왔던 건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뒷받침되면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사생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제품에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